안녕하세요. 로맨입니다. 2020년 한국환경공단 지금 상반기 접수가 진행 중이에요. 5월 4일까지인데 시간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자소서를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하루에 날 잡으셔서 자소서 작성 다 끝내신 다음에 필기시험 공부하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공단은 이번에 총 150명을 채용을 하는데 일반직 6급 기준으로는 108명을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공고가 되어 있어요. 지난 상반기보다는 사실 좀 적은 인원이라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인원이 너무 없는 거는 또 아니다 보니까 지금 환경공단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 채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96명 중에 1652명이 합격을 했고요. 서류에서는. 그리고 기술직은 190명이나 채용을 했었는데 많이 좀 줄었죠. 그래서 그때는 4,852명 중에서 4,465명이 합격했을 만큼 서류는 적부입니다. 최대한 지금부터 면접을 감안한 자소서를 쓰셔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환경공단은 항상 이 연봉을 공개를 해주는데 초봉 기준은 3,300만 원 정도가 돼요. 알리오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지금 평균 연봉이고요. 남자 기준으로 보면은 6,240 정도. 이게 경영평가 성과급은 일단 제외된 작년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하죠. 신입은 초봉 3297.7이라고 해서 아까 공고 나왔던 거랑 거의 똑같죠. 3,300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6년 동안에 지금 야금야금 이렇게 오르곤 있어요.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아마 이런 변화 추세로 조금씩은 늘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준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시자격 요건은 당연히 뭐 750점 이상은 대부분 다 있으실 테니까 기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있으시겠죠. 이 목록은 지금 다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요 목록이에요. 아마 채용 공고 뜰 때 파일로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실 거고. 추후에 환경공단 지원하실 분들은 참고로 해서 이 부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5월 4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필기시험이 5월 23일이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이 6월 8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7일 날 발표가 되면 면접은 6월 8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여유는 조금은 있어요. 지금부터 자소서 작성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볼게요. 이번에 2020년에 자소서 항목을 보면은 항상 나오는 그 환경공단 이슈는 계속 유지를 했고 그 나머지 두 개 항목이 변경이 됐어요. 3번과 4번인데 작년에 무기계약직 자소서 항목으로 똑같거든요. 그 항목이 무기계약직은 500자인데 여기로 오면서 600자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항목수도 기존에 항상 5개로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 개가 또 늘어가지고 6개가 돼버렸죠. 그래서 600자씩 6개 항목, 그래서 3600자를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지원 동기를 1번에 배치를 하는 기업은 그만큼 그동안 쌓았던 직무와 관련된 경험, 경력,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검증을 먼저 하고 싶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경험, 경력, 교육 다 있죠. 역량이라고 하면은 지식이랑 기술이랑 태도가 뭉쳐서 역량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경험과 경력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어떻게 연관성 있는 그 역량을 쌓아왔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입사 후에 가장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전부터 어떤 계기로 환경공단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어떻게 역량을 쌓아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입사 후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나한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역량을 쌓아왔다.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는 제가 이 입사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적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6번 항목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항목이 있어요. 6번에 지금 이어질 수 있게끔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1번은 지원하게 된 동기예요. 예전에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환경공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떠한 접점이 있는지, 계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처음 이 환경공단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환경공단에 어떤 사업, 어떤 이슈, 지금 이거는 어차피 5번 항목에서 이 이슈에 대한 거를 묻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 동기에는 내가 어떻게 이 환경공단을 알게 되었는지를 처음에 생각해 보시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환경공단에 어떤 사업 이슈, 어떤 계기로 내가 이 공단에 입사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까요? 잘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단체에서 알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잘하는 거, 장점 있잖아요. 기업의 강점, 아니면 기업의 자랑거리. 무엇가 됐든 환경공단의 어떤 점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건가요? 뭐 안정성? 뭐 이런 거 말고요. 환경공단만이 어떤 거를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주요 이슈로 찾아라.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슈에 대한 거를 알게 되었거나 기업이 잘하는 점, 자랑거리 이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환경공단에 지원하려고 하면은 환경공단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거는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도 있고요.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필기 시험이죠. 필기랑 뭐 자격증이랑 뭐 자소서 항목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환경공단에 맨 처음에 관심을 가져서 입사를 결심했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부분에서 경험이랑 경력이랑 교육 이 부분을 적으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 교육 이 부분은 필기시험 준비는 아니에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환경공단에 내가 지원하는 그 직무에 있어서 어떠한 경험을 쌓았고 어떠한 지식을 쌓았는지 이거 인문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경쟁력을 기르신다고 따로 이 온실가스와 관련된 그 교육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거를 수료증을 받고 다른 이 환경 쪽의 전공자들과 어울려 가지고 내가 문과임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소화를 해가지고 힘들어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 해결했던 경험 이거 있는 분 있어요. 제가 맡았던 환경공단 지원하신 분은 이미 인문계인데도 충분히 이 지식을 쌓고자 온실가스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럴 만큼 이 환경공단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요 두 가지를 살리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 부분을 반드시. 그래서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되 교육적인 부분이랑 직무 관련된 경험을 어떻게 쌓았는지를 좀 정리를 쭉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직무기술서 상에 분명히 있거든요.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건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알게 된 그 루트가 인터넷일 수도 있고요. 이런 직무 기술서에 보면은 여기 지식적인 부분이랑 기술적인 거, 수행 태도 이런 역량도 있고요. 그리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 사업 분야,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거를 다 다룬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직자 인터뷰라든지 알고 계신 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만나서 현직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걸 알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 야, 이 사람은 문서상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해 오셨던 분이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차별화하시려면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현직자 인터뷰는 꼭 필요합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어떤 환경이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고 있고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적극성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면접에서도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이 시점 있죠. 환경공단에 입사를 해야지 이 지금 결심을 했다고 하면 입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에 있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무슨 일을 하는구나를 알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쭉 지금까지 쌓아 오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입사 후에 내가 이런 부분을 맡고 싶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표현을 해달라. 제가 이거를 꼭 강조를 드려요. 6번을 좀 바로 다시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떠한 역량을 쌓고자 노력을 해왔는지 1번 자소서 항목에서 잘 어필을 하셨다고 하면 6번에서는 현재 지금 내가 가진 걸로 인해서 입사 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 역량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지원 직무에 있어서 어떻게 발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적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라는 거를 이렇게 적으라는 의미는 무엇을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이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 6번 자소서 항목에서는 구체적으로 입사를 해서 내가 그 안에서 달성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아니면 기업에 지금 내가 이 지원한 직무에 있어서 이 기업이 가고자 하는 사업 방향에 제일 중점으로 두는 그 작업 방향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1번과 6번이 이어져야 돼요. 1번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쌓았던 역량, 6번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입사 후의 포부, 이건 방향성이 너무 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단기적인 관점이랑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입사 후에 지금 적응하기 바쁜데 빨리 적응을 해서 기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빠른 업무 적응력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그 얘기, 이 빠른 적응력을 갖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될지를 이미 아는 상태에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지식이 무엇이 있고 부족한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를 업무상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서 뭔가를 배운다 이런 관점보다는 입사를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빠른 업무 적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표현하셔야 되는 거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고자 하는 사업 방향, 그리고 지금 환경공단이 어떠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나도 성장을 하게끔, 내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은 점점 그 부분에 있어 보완해 가면서 채워가겠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업 분야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꼭 이뤄보고 싶다든지, 기업에 입사를 해서 내가 정말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의 강점을 발휘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꼭 표현해 주세요. 어떤 업무를 수행해 나갈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빠른 적응력을 보일 수 있는 근거를 표현해 주시고, 이걸 토대로 어떠한 사람이 환경공단 내에서 되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업무상에서 좀 표현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부분을 내가 맡아서 어떠한 사업 분야를 주도적으로 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요거 팁을 드리면, 앞으로 어떤 거를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2020년 환경기술개발 사업 추진 계획 2020년 버전에 보면은 요게 지금 나와 있어요. 사업 안내서로 해가지고 긴 이 파일이 있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요청하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 사이트에 있고 있는데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 11개 환경기술개발 사업 공고해서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환경공단이 지금 가는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고 하면, 저거는 앞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우리는 도전할 것이다 라 해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면 과거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 자료를 좀 보는 게 좋거든요. 환경부에서 어떤 부분을 감사를 해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미비하거나, 여기 보시면 어떤 필요성이 있다든지, 물 관리 부분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다든지, 자연 부분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부족한 부분을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나의 강점으로 채워서 기업의 보탬이 되겠다, 이런 방향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 기준으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로 요 파일도 지금 올려드렸으니까 다운 받으시고, 특히 요 파일이랑 없는 분들은 제가 같이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요청하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일괄적으로 해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환경공단이 어떤 사업을 주로 하게 될지, 이런 미래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과거에 환경공단이 어떤 부족한 점을 지녔는지, 이 두 가지를 미래와 과거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들은 더 어필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련된 어떤 업무를 수행할 건지는 앞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 발맞춰 가지고 나는 그 부분을 준비를 하겠다, 그런 일원으로서 발전을 더 시키고 싶은 그 조직원으로서 나는 더 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가실지, 아니면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환경공단에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둘 다 표현하셔도 되고요. 600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표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두 가지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발휘를 할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세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5번 환경공단의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거예요.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환경공단의 주요 이슈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알고 계신가요? 환경공단 이슈로는 지금 현재 코로나를 뺄 수가 없죠. 지금 이번에 웹진에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코로나 여파, 지역 경제 활성화 총력 지원을 한다. 여러 가지 부분을 활동을 하고 있고, 이슈 사항에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점점 우리 청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공단이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현재 이러한 사업 분야 이렇게 시장 개척 지원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 웹진은 꼭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여기 사보들 쭉 있으니까 예전 것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19 이 부분을 주요 이슈를 많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19년 결산 파일로 해가지고 각각의 사업 분야가 있거든요. 어떤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보면은 부서 있고요. 악취에 대한 거,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서 추진을 이런 식으로 했고, 뭐 등등등등 주요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여기다 파일로 해서 제가 압축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구할 수도 있거든요. 환경 드론도 한번 볼까요? 자, 드론도 한번 보면은 에코 드론이에요. 환경 드론으로 해서 추진 배경이 어떻고, 그리고 경과가 어땠고, 그리고 성과도 어땠고, 이렇게 다 쭉쭉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작년에 어때까지 해왔다, 이런 부분에 이슈 사항을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파일을 꼭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슈 사항은,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이슈를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역량이라고 표시했던 내가 꾸준히 관심이 있었던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일치를 하시고 그 사업에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난 꾸준히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표현하는 게 좋아요. 공기업은 제일 좋은 지원자의 장점이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라고 하는 거는 꾸준함이거든요. 끈기, 지구력 이런 부분이라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어떤 특정 사업 분야가 있으면 꾸준히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를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표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이라는 게 예전에 없었잖아요. 처음으로 환경과 드론을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환경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생각함으로써 처음에는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일 텐데 점점점 이렇게 뭔가 구체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주요 이슈를 고르신 다음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지금 현재 보완점, 부족한 점이죠. 부족한 점이랑 보완점 이런 게 있고 미래 어떻게 가려 하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서 과거, 현재, 미래 이것까지 해서 그 이슈 사항을 나는 꾸준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근거는 내가 과거부터 충분히 이 부분을 알고 연구를 하고 많이 스크랩을 해왔고 등등등 이런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관심도 제일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이 5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1번, 6번, 5번 이 순서로 먼저 자소서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항상 자소서에 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1번부터 순서대로 할 수 있게끔 해놓기도 하는데 뭔가 흐름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1번에서는 도입부라고 하면은 6번에서는 정말 세부적인 내용을 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의 전략을 기업도 나름 짜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작성을 먼저 해보세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항목에 대한 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